언젠가 어느 발전소에 견학을 갔을 때 전압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전압 측정기에 손을 얹었더니 자신의 전압의 수치가 나타났지요. 참고로 건강할수록 전압이 높게 나오는 걸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체에는 전압이 흐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체는 일종의 전자제품입니다. 인체의 전기 흐름이 약하거나 흐르지 않는다면 코드를 빼놓은 전자제품과 같이 생명활동은 중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거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즉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정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공복의 소금 섭취, 인체의 전압을 높이는 최고의 영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자들의 특징은 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가 약하다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매개체인 전해질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인체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압을 낮추는 주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전해질인 포도당, 지방, 요소 등이 있고 저전압식품으로는 패스트푸드나 알코올이 있습니다. 이들을 피하거나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하면 진땀이 흐르는데, 진땀이란 세포 속의 영양물질이 땀으로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즉 알코올보다 더 저전압 상태가 되어서 알코올을 배척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운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염증성 질환들이 생겨나며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자주 아프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암과 같은 중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전압 식품은 무엇일까요? 자연에서 자라는 산야초나 자연에서 비료나 퇴비조차 주지 않아 천천히 강하게 크는 슬로우 식품들이 바로 고전압 식품입니다. 고전압 식품을 먹다 보면 몸에서 전압을 높이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약효라고 부릅니다. 이런 고전압 식품들은 방치해도 썩지 않고 마를 뿐입니다. 이들 식품은 전압이 높아서 진액이 세포막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잡고 있기에 온갖 약이나 영양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고전압 식품을 먹으면 골밀도도 높아지고 치아도 튼튼해집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도 탱글탱글하게 단단해집니다. 이게 바로 전기 압력이 높아진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을 선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체내의 전압을 간단하게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를 높이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쉬우면서도 100만 불짜리 정보인데 바로 소금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곧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란 물에 녹아 전기를 잘 통하는 무기물의 이온으로 나트륨, 클로라이드, 칼륨, 칼슘, 중탄산 등 80여 가지 전해질은 천일염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령 수증기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지만 소금물에는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수많은 질병 중 상당한 부분은 염분 부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염식은 사람의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농작물의 많은 질병도 염분 부족 때문입니다. 소금물이나 바닷물을 저염도로 땅에 식히면 웬만한 병은 오지 않으며 그 맛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염수가 농작물을 죽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산삼 녹용도 좋지만 바닷가에 난 약초나 염소로 기른 약초라는 작물을 바로 귀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미네랄과 전해질이 부족한 속성 재배 저질 농산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체내에서 나트륨은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칼륨은 근육이나 신경관계에 작용하며 칼슘은 뼈나 치아를 형성하고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혈액을 응고하여 클로라이드는 체내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럼 소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자신의 입에 맞춰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싱거워도 짜게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면 짜도 싱겁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입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염분은 자체가 영양일 뿐만 아니라 섭취한 영양분을 세포 속으로 전달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싱겁게 먹거나 무염식에 가까우면 기운이 없고 영양실조나 당뇨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금은 비전해질 식품인 포도당을 소화해 세포에서 이용하여 하게 하여 또 비전해질인 요소 요산을 신장으로 배설시키며 중성지방을 녹여 배설시키는 최고의 전해질 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금은 세포 내의 생체 전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생체 에너지 생산 활동을 도와 기력을 일으키도록 돕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소금을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공복에 먹는 염분은 혈액의 염도를 높여 혈관을 질기게 하고 혈관을 청소할 뿐 아니라 오장육부의 염증을 제거하고 터진 세포들을 봉합하고 근육을 야무지게 만들어 건강한 몸으로 돌려줍니다. 당연히 폐 부종, 뇌 부종, 다리 부종도 좋아지게 됩니다. 인체는 공복에 먹는 소금을 신비하리만큼 분별해 위산을 뿜어내는 일은 없이 위장치료에 더없이 좋습니다. 마치 염전의 흙들이 단단한 것처럼 우리 몸도 흙이기 때문에 흙을 다루는 기술대로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야 하는 태아 분만 시에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복에 염분을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는데 자신이 견딜 만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혈중 염도를 높여 치료 효과를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한 것은 혈압이 상승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를 위해 약간 높은 걸 유지하되 너무 높으면 머리가 뻑뻑해지거나 위험하므로 몸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복의 소금 섭취, 인체의 전압을 높이는 최고의 영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료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라이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